안녕하세요. 이치성입니다. 질문사항이 있어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경로가 상당히 많네요. 질문 내용은 그 가공 경로 트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경로가 2D 고속 가공에서 2D 다이나믹 윤곽밀 기능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충 측면 가공 횟수를 여러 번 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가공 부위가 여기는 얼마 안 되지만 여긴 지금 이제 절삭을 많이 해야 되는 부위라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질문하신 트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이라고 하면 일단 점선이 소재로 보여요. 그러면 이 소재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밖에 있는 경로는, 필요 없는 경로는 좀 없애자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소재 형상을 이제 지금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없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 위해서 사각형 선택하시고 한 점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찍는 거니까 여기 한 점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찍고, 그리고 여기도 한 점 포인트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재 형상을 사각형 형태로 그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소재가 여기 뭐 재료 형상 보이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소재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소재는 안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평면 보기 하고요. 자, 일단 이제 경로를 트림할 때 현재 이 소재 형상으로 트림 하시는 게 아니라 공구의 반경보다 좀 크게, 이제 공구의 보통 이제 저는 지름의 60% 정도 윤곽으로 옵셋한 형태의 도형을 가지고 트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공 경로에서 가공 경로 트림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건 이제 2D만 했을 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근데 지금 이 작업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셋을 이제 트림할 보존할 그 점 하나 찍으라고 하는 거죠. 아무데나 이제 안쪽, 이 사각형의 안쪽을 남길 거니까 안쪽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경로를 선택하시고, 자, 확인을 하시게 되면 트림이 돼요. 즉 밖에 있는 경로가 다 트림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은 이제 공구가 들어갈 때 민날이 먹는다는 거죠. 경로 확인해 보시면 공구가 여기에서 이제 바로 수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는 안 되죠. 이렇게 내려가면 민날이 먹잖아요. 자, 그래서 60%만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하지 않고 이동해서 윤곽 옵셋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현재 이 대상을 이제 외측으로, 공구가 10파이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0.6, 60%죠. 6만큼을 이제 옵셋을 해서 그 대상을 가지고 이제 트림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시 체인으로 체인을 이거로 잡고요. 나머지 위치는 그대로고 해서 얘를 재생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가공 경로 트림의 대상 영역이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지름의 한 60% 정도가 확장된 형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경로라고 하는 것은 공구의 중심 위치이기 때문에, 공구의 중심 위치는 이제 대상에서 약간 반경만큼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래 경로가 저렇게 돼 있으면 이제 트림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경로 확인을 한번 해보면, 급송이송은 일단은 끄겠습니다. 급송은 끄고 보시면은 내려갈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려갈 때 민날이 먹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공구도 이상하게 생겼네요. 자, 이거는 이제 일단 질문 받은 파일 그대로 실행하는 건데, 지금 왜 공구가 이런 모양으로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공구 속성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성에 들어갔는데 공구 모양은 여기선 정상인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그래픽이 딸리는지. 여하튼 이렇게 해서 그거는 나중이라고 치고, 그래서 공구가 내려갈 때 민날이 먹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급속을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라고 치지만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일 것 같은데, 일단 트림은 이렇습니다.
2D 경로 트림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 작업을 하실 때 지금 그 다이나믹 윤곽밀로 하셨는데, 윤곽밀은 그 회피 영역이라든지 이거 선택하는 기능이 없어요. 회피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가공 영역만 선택하고, 회피 영역 이거 선택하는 메뉴가 비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을 클릭하셔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윤곽은 그 한마디로 이제 대상 형상을 따라가면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횟수를 이렇게 많이 주고 작업하는 것들은 맞질 않고요. 물어보세요. 저 같으면은 이 작업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가공 경로에서 좀 다른 방법, 2D 고속에서 다이나믹 밀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얘를 이용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가공 영역은 이제 소재 형상을 선택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외측에서 진입하겠다 선택하시고, 회피 영역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남겨질 형상을 선택하고, 뭐 나머지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는 아까 10화이로 되어 있었으니까 10화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절삭 조건, 이건 가공 여유입니다. 여유고, 특별히 이제 손 안 대셔도 될 것 같고, 그냥 확인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일단 민날이 먹지 않습니다. 먹지 않고 들어가서 이제 빠른 검증을 해보면 일단은 서서히 옆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 같은 경우는 외측 영역, 회피 영역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뭐 필요 없는 경로는 생성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측면 여유를 줘서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측면 여유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은 00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하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현재 여유값을 만약에 줬다. 근데 지금 현재 도형이 여유를 주고 도형을 생성한 건 아닌가? 일단은 뭐 여유값을 준다라고 치면 0.5 정도 줘보겠습니다. 0.5 정도. 바닥은 뭐 굳이 여유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 측면 여유를 줬다. 그러면 이게 황삭 차원이잖아요. 이럴 때는 왕복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향을 체크하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약간 민날을 떠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떠서 움직인다고 하는 게 뭐냐면, 깊이값을 지금 안 줬는데 깊이값을 줘보겠습니다. 연결 조건에서 가공 깊이라고 하는 부분에 형상의 바닥 부분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재생성 하겠습니다. 자, 경로가 밑으로 내려왔죠. 자, 내려왔는데 이제 가공 깊이가 마이너스 23.5예요. 마이너스 23.5면 경로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절삭할 때는 이제 마이너스 23.5라고 하는 좌표가 그대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 높이가 나와요. 23.5인데 얘가 살짝 떴습니다. 이게 정면 보기를 해서 보시면 이게 떠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실제 가공 경로는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데 약간 떴죠. 이건 이제 들기라고 합니다. 절삭 이송이 아니고 살짝 들어서 가공 위치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기능인데요. 이때 속도가 직선 이송이긴 해요. 지공일이긴 하지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 속도가 안 나오는 것 같는데 이렇게 펼쳐 볼게요. 자, 속도를 보시면은 2500으로 되어 있죠. 원래 속도는 이게 아닐 겁니다. 2500이라는 속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조건에 보시면은 이제 들기 속도라고 해서 여기 2500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2500이 아니라 나는 만으로 하겠다. 그럼 만으로 하겠죠. 이 높이만큼 이제 이 높이 0.25만큼 들어서, 즉 민날이 안 먹게 하고 2500이라는 속도로 하겠다. 그리고 측면 절삭은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살짝 들어서 이동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하향 절삭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드는 경로가 좀 많이 있고요. 그거는 조건이 여기서 떴다 내렸다를 하지 않겠다라고 체크를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송 높이가 뜨지 않고 그냥 밑에서 그 높이에서 다 움직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뜨겠다라고 체크하면 뜨는 거예요.
얘를 이제 영역을 회피하겠다. 그럼 떴다 내렸다 하는 거죠. 최대한 고속감은 뜨지 않고 밑에서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속도는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들기를 했는데, 들기를 했다는 얘기는 가공 방법이 하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한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와서 다시 절삭한다는 거기 때문에 돌아올 때 이렇게 뜰 수밖에 없는데, 만약 여기를 왕복으로 체크하잖아요. 왕복으로 체크하면 물론 이제 왕복으로 할 때 피드레이트 값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381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속도가 얼마였는지 보겠습니다. 381, 이게 그대로 적용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주고, 만약에 이제 하향 절삭하고 상향 절삭할 때 반대로 돌아올 때, 이럴 때는 이제 조건을 어떻게 주겠느냐, 뭐 빨리 주겠느냐, 적게 주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이제 같은 속도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진다는 얘기가, 복귀할 때가 없어요. 거의 같은 높이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황삭이라는 조건인데, 아까 이제 한 방향으로 할 때보다 적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이게 복귀할 때도 절삭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럼 보시면은, 자, 절삭을 하고 있습니다. 절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때 있어요. 자, 여기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절삭하고 이송을 좀 시켜보면, 조금 속도를 늘려서 보겠습니다. 갔다가 돌아오면서도 절삭합니다. 이건 상향이죠. 그리고 이것도 하향이고, 상향도 절삭하고, 하향도 절삭하고, 상향 절삭하고.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일반 하향으로만 작업했을 때는 하향하고 상향으로 복귀할 때는 떠서 오는데, 얘는 뜨지 않고 상향과 하향 다 절삭하면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떠서 오는 그런 구간이 좀 많이 적게 했습니다. 측면 여유를 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알루미늄 같은 거 작업할 때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측면 간격을 지금 좀 크게 줬는데, 측면 간격 조절할 수 있으니까. 약간 2.5로 되어 있습니다. 2.5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이 경로에서는 조건을 보면은 이제 측면 간격, 스택 간격을 0.3을 줬네요. 0.3에 0.4. 아무튼 촘촘하게 줬어요. 일단 깊이를 깊게 줬기 때문에 측면 값을 좀 작게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경로를 이제 다이나믹, 윤곽미를 하게 되면 일단 외곽을, 형상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옵셋해서 확장되는 형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작업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일단 세세한 조건들은 뭐 굳이 뭐 이렇게만 해도 웬만한 기본값으로 다 작업이 돼요. 조건에 보시면은 회피 영역 있고, 그 다음에 뭐 대기 영역, 구속 영역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히 이제 외측에서 작업할 때는 외곽에서 진입해서 오기 때문에 민날이 먹지 않고요. 내측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진입할 때 헬리컬이라든지 이런 진입 동작을 하겠죠. 이때 이제 헬릭스 돌면서 들어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얘는 돌면서 들어가고 한 번을 쑥 짠 다음에 작업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헬리컬로 들어갔고, 옆에를 이제 작업할 때도 트로이코달이라는 낯선 형태로 해서 쭉 한번 제거한다는 얘기죠. 근데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죠. 그냥 헬리컬로 해서 쭉 들어가서 퍼져나가는 형태로 작업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뭐 공간, 외곽 프로파일 형태, 윤곽 영역 형태로 진입한다는 얘기고요. 얘는 이제 중간을 한번 지그재그로 램프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한 다음에 공간을 넓히고 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이제 체인을 잡아서 체인 형태로 진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헬리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내측에서 할 때는 헬리스 반경이 있으니까, 반경을 10파이니까 뭐 한 4.5 정도 주고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에서 헬리스 진입하게 중심을 하겠다 그러면 점을 찍고 뭐 한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켓, 2D의 포켓하고 거의 비슷하죠. 잔삭 재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잔삭 재료는 어떤 대상을 인식을 해서 미저삭된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좀 생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비슷비슷하고요. 일단 기본으로 작업을 하다가 특별하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씩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향 또는 왕복, 그리고 진입할 때도 뭐 좌측 하단이냐 뭐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로 진입하든지 그렇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문제가 된다면 여기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뭐 여기 이제 간격, 측면 간격, 그 다음에 이거는 코너 R값,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